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이제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오죠. 우리 매크로 문제가 나오고요. 차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3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각 5점이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하고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뒤에 3번에서 뒤에 20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우리 전월 대비 증감률 얘네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월 대비 증감률에 들어있는 그 값이 양수면 우리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음수면 빨간색으로 이제 요 특수문자를 셀의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고 그리고 원래 들어있던 그 숫자는 셀의 오른쪽에 이제 붙여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이 전월 대비 증감률에 들어있는 그 값이 0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 얘 보니까 2.05하고 그렇게 이제 양수가 들어있을 때는 지금처럼 숫자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8.87하고 이렇게 이제 음수가 들어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특수문자를 표시하고 그리고 셀의 오른쪽에다가 그 숫자를 이제 붙여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 매크로를 만들 때는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F2에서 F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F2번, 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그 단추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라는 곳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제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라는 게 있죠. 이 단추 이제 선택해 주고요. F2번부터 시작해서 F3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요. 매크로 이름은 우리 서식 적용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요것만 이제 눌러주면 되죠. 기록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크로 키기 전에 보면 이곳에 매크로 기록 단추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봐도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다 그랬어요. 매크로가 켜지면 이곳에 기록 중지가 뜨고요.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매크로 켰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서식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뒤에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뒤에 20번 셀까지 싹 다 이제 영역 지정해 주고요.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르게 되면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얘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표준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표준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서식 코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나온 거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요게 이제 우리 기본 형식으로 그냥 나온 거죠.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양수일 때를 적어야 되니까 양수일 때는 그냥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그냥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리고 뭐 색깔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0.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양수일 때 다 썼으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래요? 우리 빨간색으로 요 특수 문자를 셀의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셀에 원래 들어있던 그 숫자는 오른쪽에 셀의 오른쪽에 붙여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해서 지금 여기 표시 예를 봤을 때 특수 문자는 셀의 왼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숫자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빈 공백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식 코드를 지정할 때 이제 음수일 때를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색깔 이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특수문자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그 특수문자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특수문자랑 숫자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빈 공백을 쭉 이제 셀의 너비만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 문자를 우리가 반복을 시킬 때는 곱하기 표시를 눌러주면 되죠. 곱하기 표시를 누르고 그 뒤에다가 어떤 문자인지 그걸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빈 공백을 반복해서 셀의 너비만큼 표시할 겁니다. 해서 별표 찍어주고 곱하기 기호 찍어주고 그리고 한 칸 띄워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0.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0일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써줘야 돼요. 해서 세미콜론 찍어주고 0일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 다음에 0의 자리 지나가서 그 뒤가 이제 텍스트죠. 텍스트일 때도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해당 자리만 지금처럼 이렇게 땅땅 세미콜론으로 찍어서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식 코드 다 썼으면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일단은 매크로 기록 중지부터 시키자고요. 해서 우리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이 단추에 이제 이름 바꿔줘야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직접 입력해주면 되죠. 글씨만 이렇게 딱 써주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뒤에 3번부터 뒤에 20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 전월 대비 증감률이 들어있는 이 모든 셀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F5번부터 F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F5번,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그 단추의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F의 5번부터 시작해서 F의 6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 그거 이제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죠. 서식 해제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예요. 그러면 뒤에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뒤에 20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시 형식에 우리가 범주를 일반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 눌렀더니 서식 적용됐던 게 전부 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그때 이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 중지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에 이제 이름 바꿔줘야죠. 그래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추 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되죠. 글씨만 딱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제 서식 해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될 거고요. 해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때 여기 보게 되면 0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있죠. 그거 좀 보세요. 서식 적용을 딱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것은 비어있는 셀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왜? 아까 이 전월 대비 증감률에 0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서식 해제 눌러보자고요. 눌러서 봤더니 여기는 뭐 텍스트가 들어있는 게 없지만 지금 이곳에 0이 써져 있죠. 여기다가 제가 이제 AAA 이렇게 이제 세 글자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문자가 들어있죠. 그때 이제 서식 적용 요거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분명히 아까 제가 여기다가 AAA를 썼는데 텍스트가 들어있으니까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지금처럼 표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이제 서식 해제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표시가 되죠. 해서 아까 원래는 여기에 0이 써 있으니까 0으로 다시 고쳐 놓을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을 할 때 제가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양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음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0일 때 아무것도 안 썼고 그 뒤에 텍스트일 때도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원래는 우리 서식 코드의 기본 형식이 맨 앞에 이제 양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세미콜론. 음수일 때 어떻게 해달라. 세미콜론.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해달라.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근데 요 뒤에 보니까 세미콜론 2개 찍어놨어요. 왜? 여기서 0 요거 안 쓴 거고요.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쓴 거예요. 해서 음수가 딱 끝나고 나서 세미콜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개가 표시가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서식 코드를 적용을 시키는데 만약에 요 뒤에 있는 거 세미콜론 2개 이거를 안 찍으면 0일 때 텍스트일 때 원래 있던 그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해서 0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입력됐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마지막에 세미콜론 2개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 지금처럼 특수문자는 이제 앞에 왼쪽에 이제 붙어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셀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서 표시가 되게 만들려면 중간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기호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빈칸 띄어쓰기 한 칸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원래 이 곱하기 표시 있죠? 이 곱하기 표시 바로 뒤에 있는 그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때 저는 곱하기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우리가 띄어쓰기 한 칸을 했어요. 했더니 이 빈 공백을 셀의 너비만큼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특수 문자는 이제 왼쪽에 붙어 나오게 그리고 숫자는 이제 오른쪽에 붙어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적어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각 2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지금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는 그 얘기죠.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서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전기요금이랑 단위별 공동요금만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계열을 수정해라.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단위별 공동요금 요 두 가지만 나타나게 하래요. 지금 우리 차트에는 지금 이 막대기는 다 보이지 않지만 전기요금하고 단위별 공동요금 그리고 전기 사용량 요 세 가지가 이제 표시가 돼 있대요. 그 중에서 얘를 이제 없애라 그 얘기죠.
해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선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이제 우리 전기 요금도 있고요. 단위별 공동 요금도 있고 전기 사용량도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전기 사용량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사용량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전기 요금하고 단위별 공동 요금 요 두 가지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레이아웃 4번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4번을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레이아웃 4번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요게 이제 레이아웃 4번이죠.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단위별 공동 요금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이 지금 우리 막대기로는 보이지 않죠. 그게 이제 파란색 막대기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차트의 종류, 그 차트의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전형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란색 막대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주황색 막대기 아무거나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이제 계열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때 계열들마다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단위별 공동요금 요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전형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전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보조축이 있죠. 여기서 이제 단위별 공동요금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단위별 공동요금이 표식이 있는 꺾은 전형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화면상에 이제 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이제 제목을 추가시키래요. 차트 제목을 추가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이제 C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목련동 전기 사용 현황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C의 1번 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 써져 있죠. 이 제목을 이제 표시되게 하고 그리고 기본 가로축 제목을 이제 추가해서 B의 2번 셀이랑 연동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B의 2번 셀에는 지금 호수라는 요 제목이 들어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 가로축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요 아래쪽에다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 제목부터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그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에 이제 요소를 추가하겠다. 얘가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차트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어요.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는 그 기호를 먼저 표시하고요. 이 차트 제목은 C의 1번 셀이랑 서로 연동을 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C의 1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 C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제목이 우리 차트의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가로축 제목도 그렇게 이제 추가해서 우리 B의 2번 셀이랑 연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선택을 하고 그때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 똑같이 들어가서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기본 가로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기본 가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가로축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다고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B의 2번 셀을 찍어주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 호수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연동이 돼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를 하래요. 자, 이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지금 요 선 얘기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눈금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거는 없다고요. 요거 이제 집어넣으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눈금선이라는 것도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눈금선을 추가하겠다. 그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범례를 이제 위쪽에다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거는 지금 범례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범례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범례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위쪽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이 범례 서식 창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도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겁니다. 그때 이제 테두리요. 요 테두리라는 거 이제 한번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펼쳐지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둥근 모서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그림자는 이 차트 영역 서식에 두 번째 있는 거, 요 아이콘이요. 요게 이제 효과예요, 효과.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자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3차원 서식이다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자라는 거 이거 선택해 주고 미리 설정이라는 걸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바깥쪽이다 해서 이만큼이 있고요. 안쪽이다 해서 이만큼이 있고 원근감이다 해서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안쪽 가운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안쪽에서 가운데 있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미리 설정에 들어가서 안쪽 중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찍어 보면 안쪽 가운데하고 제목이 뜨죠. 제목 뜨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은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모서리가 둥글게 설정이 됐고 그리고 그림자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까지 이제 지상을 전부 다 이제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다 풀었으면 문제상에 나와 있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제목은 똑같은지 그리고 범례는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세로축은 이 눈금이 정상적으로 값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가로축도 똑같은지 그렇게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로축에 제목도 넣었죠. 그것도 똑같은지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보조축도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들어있는 이 실제 그림들 그리고 요런 값들이 막 써져 있죠. 이런 값들도 정상적으로 다 맞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런 거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서로 비교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차트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각 5점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세 문제가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이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비품 등록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지금 이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얘기하는 거죠. 이 등록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비품 등록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등록이라는 이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CMD 등록 클릭하고 그렇게 나왔죠.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인데 그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곳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폼 이름이 비품 등록이니까 비품 등록점 쇼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엑셀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엑셀을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등록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비품 등록이라는 요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폼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되면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구입 날짜가 있대요. 구입 날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텍스트 상자요. 이 텍스트 상자에는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데이트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품명 CMB 비품명이 있대요. CMB 비품명이 우리 콤보 상자 비품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는 G4번부터 G8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우리 G의 4번부터 G의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콤보 상자를 클릭해 보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콤보 상자에다가 요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는 단축키 Alt하고 F11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Alt F11번을 누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그때 우리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비폼 등록이라는 폼이 이곳에 있죠. 이 비폼 등록이라는 이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폼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때 지금처럼 이런 단추가 됐든 레이블이 됐든 텍스트 상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없는 곳 있죠.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곳이요.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만 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 클릭하고 그렇게 떠요. 요 클릭만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라는 거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하게 되면 유저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txt 구매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다가 시스템에 이제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만들래요. 일단 요거부터 하자고요. 우리 txt 구입 날짜요. 구입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구입 날짜의 밸류 값은 어떤 걸 집어넣어라. 우리 데이트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콤보 상자도 해줘야죠.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이 CMB 비품명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MB 비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로우 소스는 어떤 걸로 해라? 우리 G의 4번부터 시작해서 G의 8번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두 줄만 작성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썼으면 이제 확인하러 가야죠. 자,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등록 요거 이제 클릭해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구입 날짜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비품명 요 콤보 상자도 클릭해보니까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스캐너까지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렇게 콤보 상자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비품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등록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서 요 폼부터 좀 보자고요. 요 폼에 봤을 때 무슨 단추가 있대요? 우리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등록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등록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는 그런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쭉쭉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원래 표 1번에는 홍길동의 데이터가 이제 마지막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죠.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이곳에 5행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해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표 1번은 원래 구입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목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표 1번이다 해서 요 제목이 이 구입 날짜라는 그 제목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요 표 1이다라고 해서 요 표 1이라는 요 제목이 만약에 A의 1번 셀에 있어요. 그리고 구입 날짜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얘랑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의 2번 셀, 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우리 구입 날짜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이곳에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담당자는 지금 이곳에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비품명에서 내가 콤보 상자로 이제 선택한 그 내용은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텐데 그 내용이 이제 이곳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부가세는 우리 폼에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근데 부가세도 우리가 입력이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부가세에 관한 거는 지금 이곳에 지상에 있죠. 부가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의 10%로 그렇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곱하기 10%, 가격 곱하기 0.1을 해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부가세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포맷이라는 그 명령문을 이용해서 가격을 표시할 예와 같이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가격을 이제 입력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입력한 거를 엑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사용자가 만약에 20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엑셀에 입력이 될 때는 이렇게 1000단위마다 이제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뒤에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자동으로 붙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값이 0원일 때도 0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0단위마다 쉼표를 붙이고 뒤에다가 이제 원을 붙일 때는 우리가 샵, 샵샵 제로 원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형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엑셀에서 셀 서식 지정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구입 날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구입 날짜는 지금 A열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A열이다, B열이다, C열이다, D열이다, E열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쓸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에서 이제 엑셀로 집어넣을 때는 A열이 이제 1열이죠.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이고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 그리고 E열이 이제 5열이죠. 해서 구입 날짜 내가 여기다 입력한 이 구입 날짜는 이제 엑셀에 옮길 때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담당자는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리고 비품명은 입력행 컴마 3열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격은 이제 입력행 컴마 4열에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상을 보게 되면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그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프로시저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Alt하고 F11번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요게 이제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등록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CMD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뜨죠.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입력행을 우리가 잡을 때 A의 2번 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입력행부터 잡자고요. 자,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대괄호 열어주고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할 건데 A의 2번 셀에 이제 로우 더하기 그리고 A의 2번 셀에 current region rows count하고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점 찍어주고 이제 current region이요. 해서 current region 요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rows count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행을 구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이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폼에 들어있던 그 컨트롤들의 이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구입 날짜부터요. 구입 날짜라는 예를 찍어 보니까 요거의 이름이 txt 구입 날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txt 구입 날짜의 그 값을 셀에다가 옮겨라. 그렇게 써줘야죠. 그리고 담당자 요거는 요 칸은 우리 txt 담당자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요 콤보 상자의 이름은 우리 cmb 비품명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가격은 txt 가격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이름을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셀에다가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우리 셀에다가 이제 옮길 거니까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구해놓은 그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txt 구입 날짜에 들어있는 그 값, 밸류, 그 값을 이제 우리 셀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 줄 썼으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했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1열 거고 그 다음에 2열 거, 3열 거, 4열 거, 5열 거에서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입력행 컴마 2열 그리고 요거는 이제 3열에다 집어넣을 거 얘는 이제 4열에다가 얘는 이제 5열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열에다가는 우리가 담당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것만 이제 담당자로 우리가 이제 수정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열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콤보 상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txt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cmp 콤보 상자 비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txt 가격이요. txt 가격이라는 거를 우리 4열에다가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열에다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가세. 요거 이제 계산한 그 금액을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가격부터 좀 끝내자고요. 자, 우리 포맷문을 이용해서 가격을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txt 가격이라는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표시를 할 거다. 그때 이제 포맷으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형식은 이 값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해달라? 우리 샵 컴마 샵샵 제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라. 구분기호 붙이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붙여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포맷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값의 형식을 이렇게 우리 엑셀처럼 표시 형식 지정하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부가세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가격에 이제 10%로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우리 가격은 우리 txt 가격이라는 그 컨트롤에 이제 들어있죠. txt 가격이라는 그 값 점 밸류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 가격에다가 곱하기 0.1을 해라. 곱하기 0.1이 이제 10%한 그 금액이죠.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그거를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 작성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요 엑셀 기호요. 요 엑셀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때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담당자는 제가 이름을 이제 이순신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비품명은 스캐너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때 가격은 20만원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 버튼 눌렀더니 지금 내가 이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지금처럼 홍길동 다음에 연속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되죠. 그때 가격은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었죠. 그리고 원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가격의 10%. 그러면 20만 원의 10%가 2만 원이죠. 그래서 2만 원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비품 등록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종료 단추가 있대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등록 단추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품 등록이라는 폼이 나타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종료 단추가 있습니다. 이 종료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하래요. 자, 그림에 보니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있는데 이 메시지 박스의 제목, 타이틀은 지금 화면 종료로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화면 한 칸 띄고 종료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쓸 때 띄어쓰기 똑같이 해줘야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내용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날짜가 나오고요. 시간도 나왔어요. 날짜하고 시간이 같이 표시가 되고 그 뒤에 보니까 한 칸 띄고 그리고 폼을 종료합니다. 점까지 그렇게 이제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띄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때 이제 시스템에 현재 날짜와 시간 이거를 표시하래요.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우리가 now라는 그 명령어를 이제 써줘야죠. 만약에 날짜만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date를 써주면 되는 거고, 시간을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time을 써주면 되는 거고, 날짜하고 시간을 둘 다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now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종료 버튼을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Alt하고 F11번이요. 들어가서 우리 폼에서 우리 요 종료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종료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cmd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인데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되니까 msg 박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내용이 앞에다가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한 칸 띄고 폼을 종료합니다. 요거 이제 표시해 줘야죠. 해서 그때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우리가 now를 써주면 되죠. 자,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먼저 표시하고, 그리고 이어서 %,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뭘 출력해라. 한 칸 띄고 폼을 종료합니다.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용 작성 다 했어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구역에서 우리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데, 그때 버튼의 종류는 지금 우리가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죠. 해서 컴마 한 번 더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써주면 돼요. 타이틀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화면 종료하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화면 한 칸 띄고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뜰 거예요.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래요? 폼을 이제 종료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폼 종료시킬 때 unload me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 번만 해보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등록 버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료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종료요. 종료를 눌렀더니 화면 종료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날짜하고 시간이 떴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폼을 종료합니다. 점 찍혔고, 그리고 확인 단추 이거 하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폼이 이렇게 싹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또 3번 문제도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차트 문제,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자, 이번 회차에 나온 이 문제들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그냥 늘 나오던 대로 그냥 그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 정답 같은 걸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